어학연수반, 유학반, 미국 공부반. 언젠가 제가 이런 어학연수 쪽으로 책을 내는 게 제 바람인데요. 몇 군데 책을 내시는 그 출판사에 글을 보내봤는데 퇴짜를 맞았습니다. 이유가 내용은 좋은데 읽을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게 좀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내용은 좋은데 읽을 사람이 없다. 진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조금 위안은 됐습니다. 혹시 제 라디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출판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연락 한번 주시면 제가 좋은 내용의 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내는 거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은 어학원 선정하기 편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니 팍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어학연수방, 유학방, 미국 공부방, 어유미 3탄 어학원 선정하기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 가족 동반 연수 1탄을 방송했었는데요. 오늘 제가 방송하는 건 전에 방송했던 거 그 이전에 유학 선정하기, 그 다음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학연수 선정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학원을 선정할 때 중요한 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명한 대형 유학원뿐만이 아니라요. 중소형 유학원도 좀 가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학원이라는 거는 한국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아직 선택권이 남아있는데요. 어학원은 사실 그런 선택권이 많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학원에서 선정을 해주면 그 다음에는 이 어학원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미 미국에 들어와 버렸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유학원에 돈을 이미 지급한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학원이 만약에 미국에 오셔서 마음에 안 들어서요, 교체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금전적인 손실을 보게 될 겁니다. 이미 내신 학원비예요. 한 60% 정도밖에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왜 60%밖에 돌려받지 못하냐고요? 학원 규정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미 유학원에서 커미션을 뗐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학원을 선정하는 건요. 결국 돈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더 신중하게 고려하셔야만 합니다. 단지 유학원의 선택에 의해서만 어학원을 선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유학원 선정이 한국에서의 첫 단추였다면 어학원 선정은요, 미국에서의 첫 단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미국에서의 시작이 바로 어학원 선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어학연수로 오는 학생들을 보면요, 유학원에서 선정해주는 대형 어학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어학원들을 얘기해 보자면 카플 땡, 엠버 땡, 인트락 땡, EL 땡, LS 땡, EC 땡, EF 땡, 이런 학원들이 있습니다. 땡은 왜 땡으로 처리했는지 다 아시리라 믿고요. 이런 어학원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그런 대형 유학원에서 추천해주고 또 중형, 소형 유학원을 갔는데도 이런 어학원을 선정을 또 해줬다면요. 이런 대형 어학원에는 얼마나 많은 한국 학생들이 몰려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학연수 사업이 불경기라고 하더라도요. 이런 대형 어학원에 가시면요. 한국 학생들의 그 쏠림 현상이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대형 어학원은 단지 한국 학생들의 쏠림 현상만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은 아랍권 학생들의 쏠림 현상도 아주 심하다는 겁니다. 2009년 기준으로 제가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2009년 이전에는요. 모든 대형 어학원에요. 한국 학생들이 70% 이상 차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환율이 심하게 오르고 나서 공부를 하다가 돌아간 학생들이 많이 생겼고요. 다시 환율이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한국에서의 현상은 미국에까지 가서 공부를 해야 하나라는 회의론적인 분위기가 많이 생겼고, 그 이후에는 그 한국 학생들이 미국을 찾아서 어학연수로 오는 경우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직장인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찾는 경우도 많고요. 서울 쪽에 있는 대학생보다는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이 미국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스펙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이 그 스펙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을 찾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영어에 대한 관심과 영어 회화 향상에 대한 어떤 순수한 목적으로 미국을 찾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요. 그것보다는 이런 스펙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펙이 그냥 서티피케이션만 따는 걸로만 스펙이 완성이 될까요? 진짜 영어가 늘어야 진짜 스펙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서티피케이션 같은 스펙만을 쫓다가요. 대형 유학원에서 대형 어학원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대형 어학원의 서티피케이션은 되게 특별하고 스페셜하다고,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에는 대형 유학원에서 대형 어학원을 선택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대형 어학원은 다 나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그냥 한 90%는 별로 여러분께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로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아랍권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카플댐 같은 경우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반의 정원이 14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8명이 아랍권 학생이고 4명이 한국 학생, 그 외의 나라 학생이 2명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각각 자기네 나라 학생끼리 더 뭉치게 되고 자기네 나라 말로 더 떠들게 되죠. 아랍권 학생들은 아랍권 학생대로 자기 반에 한국 애들밖에 없다고 불평을 할 것이고, 한국 학생들은 한국 학생대로 아랍권 학생들만 있다고 불만을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어가 늘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만들어지고, 아랍권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정서상 또 잘 맞지 않아서요. 수업 분위기가 한국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아랍권 학생들이나 또 브라질 학생들도 그렇고요. 수업을 끊는 질문도 많이 하고, 한 사람이 질문을 하면요. 다른 한 사람이 또 연이어 질문을 하고, 뭐 학구적인 건 좋은데, 선생님이 좀 질문을 자제시킬 정도로 질문이 많다면, 영어의 기본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한국 학생들이 아랍 학생들이 질문할 때마다 한숨을 내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국 학생들끼리는 아랍권 학생들이 이렇게 부르죠. 아랍왕자. 아랍왕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금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 학생들이 자기 위주의 환경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게 바로 이제 좀 문제겠죠. 자, 두 번째로요. 이런 상황이요. 결국 한국 학생들끼리 더 뭉치는 경우를 만든다는 겁니다. 미국까지 와서 다른 나라 학생도 아니고 한국 학생끼리 애국심 때문에 더 친해진다? 좀 뭔가 안 맞는 상황이죠. 대형 어학원은 이런 상황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결국 시작부터 삐끄덕거리는 게 대형 어학원의 바로 실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학연수를 제대로 성공하려면요. 대형 어학원은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대형 어학원을 추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 강의를요, 꼭 부모님께 한번 들려드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형 어학원이나 소형 어학원은 어떠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요즘 뭐 정말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 갖고 어학원 정보를 알아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후기라는 게 있죠, 후기. 그런데 후기 중에서도요, 조심해야 할 후기가 바로 돈 받고 쓰는 후기입니다. 주로 학생들은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후기 정보를 얻으시는데요. 돈 받고 쓰는 후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학원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아니면 블로그에서 대형 어학원들을 칭송하는 내용의 후기입니다. 뭐 돈을 주는데 어떤 내용들 못 써드리겠습니까? 가끔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요. 학생들이 어떤 어학원이 좋았어요 라고 하면서 한마디도 그 학생은 영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학원이 좋았으면 영어도 늘었을 거고 그럼 영어로도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한국말로 시작해서 한국말로 끝나는 그런 유튜브 인터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후기 같지도 않은 후기를 보고 대형 어학원을 선정하는 어리석음은 좀 피하시는 게 여러분들께도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중형 어학원이나 소형 어학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중형 어학원이라고 소형 어학원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인구 비율을 좀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학원의 역사도 좀 보십시오. 학원의 역사는요, 곧 그 학원의 커리큘럼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예, 학원의 역사가 깊다는 건 그만큼 자리가 잡히고 체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중형 어학원이나 소형 어학원이 아무리 안 좋아도요, 대형 어학원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최소한 가족적인 분위기는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대화 자체도 많이 할 수 있을 거니까요. 너무 속보이는 얘기라서요. 제가 뭐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정 여러분들이 어학연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요. 제가 팟빵 댓글에 제 070 전화번호를 남겨놨습니다. 그 전화를 주시면요. 예, 제가 상담을 무료로 잘 해드릴 거고요. 그 070 전화번호는 그냥 한국 내 요금으로 전화가 가능하니까 부담 없이 전화를 주십시오. 뭐 저희 학생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 그 팟빵 가족이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료 상담해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어학원 선정하기가 대형 어학원을 피하자라는 뭐 결론이 난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도 어학원 선정하기 두 번째 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원을 선정할 때 도대체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좀 잘 따라 하셔서요. 좋은 어학연수를 받고 또 1년이나 그 이후에 그 네이티브처럼 영어를 해서 가신다면요. 제가 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학연수를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요. 시작부터 여러분들이 스스로 열심히 찾는 것도 중요하다. 예,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저를 찾아서 또 듣는 것도 그 과정의 하나겠죠. 어학연수의 길라잡이, 어학연수방, 유학방, 미국 공부방,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이 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